2013년 일본에서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이 시작되면서 타워맨션, 즉 고급 고층 아파트의 가격이 엄청나게 뛰는 타워맨션 버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당시 리먼 쇼크 이후 부동산 가격이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가 도입되었죠. 덕분에 매우 낮은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2020년 올림픽 개최지가 도쿄로 결정되면서 인프라 및 설비 투자를 비롯한 많은 투자 자금이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덕분에 지나치게 높았던 엔화 가치가 정상화되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일본 부동산 시장에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죠. 금융 완화 이후 주택 가격은 꾸준히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인 금융 긴축 정책이 시작되면서 가격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각국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돈을 풀었지만 그 결과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졌죠. 그래서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각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계속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엔화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하락했고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에서는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어 건축 비용이 무려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설 현장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인건비도 상승했습니다. 게다가 엔화 약세를 틈타 해외 투자 자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일본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맨션 가격은 계속 상승하여 2011년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현재 전국 평균은 약 2배, 지역별로는 도쿄는 2.1배, 홋카이도는 무려 2.7배나 상승했습니다. 타워맨션 버블이 발생한 또 다른 원인은 상속세 강화입니다. 2015년부터 상속세 기초공제액이 대폭 줄어들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2배나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상속세율도 인상되었죠. 그 결과 자산 압축 효과가 높았던 타워맨션을 이용한 상속세 절세 방법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자산가들이 타워맨션을 구매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타워맨션 버블은 마이너스 금리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5% 정도로 낮아진 점, 엔화 약세와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 비용이 급등한 점, 엔화 약세로 해외 자금이 저렴한 일본 부동산에 집중된 점, 상속세 절세를 위해 타워맨션이 인기를 얻은 점 등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워맨션 버블은 어떻게 꺼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현재 타워맨션 버블은 과거 평성, 헤이세이 버블과는 달리 투기 목적보다는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특정 지역에 집중된 현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성, 헤이세이 버블 붕괴의 원인이었던 금융 긴축으로 인한 붕괴 가능성은 낮고 이번 타워맨션 버블 붕괴 역시 특정 지역에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버블 붕괴의 원인은 바로 해외 투자자들의 매도입니다. 현재 타워맨션 구매자는 크게 네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산 운용 목적의 국내 투자자. 둘째, 상속세 절세 목적의 고령 자산가. 셋째, 엔화 약세를 이용해 저렴하게 일본 부동산을 구매하는 해외 투자자. 넷째,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하는 연소득 1,500만 엔, 한화 약 1억 3천만 원 전후의 맞벌이 부부입니다. 국내 투자자나 고령 자산가는 중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쉽게 매도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실제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해외 투자자는 어떨까요? 코로나19 사태와 비교했을 때 환율은 1달러당 110엔대에서 160엔대까지 30% 이상 엔화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즉, 해외 투자자는 일본인보다 30%나 저렴하게 타워맨션을 구매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대 수익률 4%로 구매했는데 완공 후 실제 임대료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 수익률이 절반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타워맨션의 민박 금지가 강화되면서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여 새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그 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은 멈추고 점차 하락세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은 엔화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해외 투자자는 엔화 가치가 상승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상했던 현금 흐름도 나오지 않는다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매도하고 철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금리 상승으로 타워맨션 투자 열기가 식으면 전문 투자자들은 빠르게 발을 뺄 것입니다. 현재 도쿄 도심의 타워맨션은 중국계 투자자가 매우 많은데 이들이 부동산을 매도하기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들도 따라서 매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되면 시장이 급격히 붕괴되고 타워맨션 버블이 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2025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타워맨션 버블이 붕괴된다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한 맞벌이 부부일 것입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에서 70% 이상의 가구가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 금리 인상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1,500만엔, 한화 약 1억 3천만원, 위부부가 전액대출로 1억엔, 한화 약 8억 7천만원짜리 맨션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금리가 1% 상승하면 월 5만엔, 한화 약 43만원, 2% 상승하면 월 10만엔, 한화 약 87만원 위부담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으로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 인상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식비나 유류비 등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생활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중 상당수는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팔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타워맨션 버블이 붕괴되면 전액대출로 구매한 가구는 단번에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채무 초과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의미하므로 매도하더라도 대출금이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타워맨션을 팔려고 해도 남은 채무 때문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계 상황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대로 파산 상태에 빠지는 맞벌이 부부가 속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워맨션 버블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타워맨션을 구매하여 거주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와 앞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타워맨션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는 버블 붕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싶지 않다면 가격이 높을 때 매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만약 대출을 갚으며 계속 거주할 생각이라면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연봉이 줄어드는 이직은 피해야 하고 부업을 통해 가게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만드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면 앞으로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조금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이미 신축 단독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 중고 맨션 가격도 11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거주자들이 현재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구매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격이 상승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상될 것을 고려하면 가격은 더욱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아마도 2030년 이후에는 시장이 안정되어 집을 구매하기 쉬워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절대로 금리가 오르기 전에 장기 고정 금리 대출, 그것도 부부 공동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령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현재 가격 수준에서 집을 구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미 수도권 중고 맨션 시세는 하락하고 있고 교외 신축 주택의 토지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엔화 강세가 되면 건축 비용도 다소 하락할 것이므로 집을 구매하는 것은 가격이 안정된 이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동안 새로운 투자 상품에 투자하거나 소규모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만드는 것을 추천합니다.